안녕하세요, 서민이야기의 노프로입니다. 요즘은 여러 책들이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만 보더라도 이런 친구는 만나지 마라, 이런 친구는 멀리해라 등의 내용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 친구 저 친구 거르다 보면 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 정도로 걸러야 하는 유형들도 다양합니다. 질투 많은 놈, 뒷담화 까는 놈, 지자랑만 하는 놈, 훈수질하는 놈, 박쥐 같은 놈, 부정적인 놈, 약속 안 지키는 놈, 날 깎아내리는 놈, 돈 안 갚는 놈, 꼰대 같은 놈, 남탓만 오지게 하는 놈, 내로남불 쩌는 놈, 구라왕 허풍 짱인 놈,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끝도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먼저 나부터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저런 놈들 중에 한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친구로서 껴안고 가야 하는 부분은 또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사업 실패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힘을 준 사람들도 친구고, 담배 꽁초 주워 필 때 담배 한 갑, 밥 한 끼 사줬던 사람들도 친구놈들이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저도 절대로 상종 안 하는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위에 말씀드렸던 멀리해야 하는 친구의 모든 가능성을 가진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유형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도박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지인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놈들은 삶이 도박입니다. 특히 요즘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베팅을 하는 놈들은 답이 없어요. 항상 노력 없이 편하게 사는 걸 바랍니다. 반대로 주변에 이런 지인들이 있다면 매번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얼마를 벌었다, 여지껏 내가 번 돈은 얼마다 등 본인들 잃은 돈은 절대 이야기 안하고 한 번씩 이겼을 때 벌었던 수익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도박에 대한 인식을 합리화하며 자기 위안을 해요. 근데 현실은 주변에 매번 돈을 빌리고 그 돈 관계도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 직장에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와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도박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급하게 쓸 곳이 있다길래 거금 100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법 도박에 미쳐있는 놈인 걸 알았고 3만원, 5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끈질기게 80만원을 돌려받을 때쯤 결국 그놈은 직장에 잘려서 나머지 2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연락두절이 됐어요. 한 번은 친구 결혼식 뒤풀이를 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친구놈이 대화는 안하고 몇 시간째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욕을 하며 경기가 져서 돈을 잃었다고 분을 주체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불법 도박에 미쳐서 직장도 잘리고 주변에 돈을 빌리다가 손절당한 친구도 여럿이고 대출은 물론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도 돈을 훔쳐 도박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제가 중사 시절에 운동도 잘하시고 항상 타의 모범이 되셨던 한 상사분도 도박에 미쳐 빚더미에 앉았고 후배들에게 매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관심간부의 감봉까지 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잃은 그 습관 때문에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니, 돈 있으면 베팅하지 그 돈 갚겠습니까? 24시간 모든 신경이 온통 도박에 꽂혀있고 친구는 물론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부류들입니다. 친구라는 건 내 삶에 무조건 도움이 돼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하는 친구와는 윈이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것도 내 인생에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객사하기 싫다면 주변에 절대 도박하는 사람은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를 무지 좋아하는 저도 절대 상종 안 하는 친구 두 번째 유형입니다.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과의 인연을 맺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술버릇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술버릇이 특이한 친구가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기 전과 후가 180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특징은 술 마시기 전에는 사람이 또 그렇게 순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으로 변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꼭 끼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술 마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시간이 또 조금 지나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순하고 착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짠한 마음에 다시금 연락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는 하는데 그 친구가 술을 끊는다면야 모르겠지만 애초에 술에게 항상 지는 습관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평생 술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원래 술버릇이 없었던 친구가 가끔 하는 실수들이야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유형은 술만 마셨다 하면 사람이 변하는 유형들입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말이 안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기본이고 한두 번이지 매번 이 친구 챙겨야 하는 건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예요. 재수 없으면 아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둔 친구입니다. 술버릇이 안 좋은 친구는 무조건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매번 도박하고 싶은 욕구에게 져서 또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에게 져서 또 술을 마십니다. 절제력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본인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절제력이 부족해서 뒷담화를 까고 질투도 하게 되고 욕심의 절제력이 부족해서 박쥐 같은 행동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곤 합니다.
합니다. 금전의 절제력이 부족해서 돈도 쉽게 빌리고 안 갚기도 해요. 본인 컨트롤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극도로 이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요. 친구,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지내게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의리다 라고 생각하며 지냈었고, 돌이켜보면 손해 아닌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멋모를 때 알았던 사람이라고, 혹은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깎아먹는 친구와의 인연은 억지로 붙잡고 지낼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야 친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자꾸 안겨주는 친구나 스트레스를 주는 친구, 또는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친구는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의 질만 더욱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꼬이는 법입니다.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